참여연대에서 저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교수님, 예. 어떻게 저 비판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참 뼈아픈 비판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진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보수 정권에서도 늘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21번 굉장히 이제 자주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해결의 이제 가닥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권의 좀 우호적이라고 하는 참여연대 이런 이제 시민단체에서 네.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가 어제 입장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비슷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안성에 살고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인천시장도 사람 살지 않고 있는 실미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다. 근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이제 전혀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될까? 혹시라도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렇게 좀 탁상 행정 현장에 나오지 않고 네. 정책을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어제 참여연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제발 좀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좀 정면으로 좀 직시하고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이제 다주택자들 또 이제 땅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관료들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들 역시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 내노남불의 전형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윤 교수님께서는 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모든 참모들이 안파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박진규 이제 비서관 이런 분들은 뭐 4채 중에서 2채를 팔았다. 여전히 2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집권 후반기로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분들께서 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집을 이제 내놨을 때 네. 뭐 제가 팔고 싶겠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집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이제 매입가 이제 수준으로 내놓는다거나 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왜 안 팔리겠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국민 상식에 맞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네. 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어떤 발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다주택자로서 네. 좀 값싸게 이렇게 시장에 좀 팔아서 대통령의 정책 집행 의지를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이런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곧 집권 후반기 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청와대나 정부의 강력한 힘이 국민적인 지지로 모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참모들의 좀 특별한 결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